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재미있는 신혼을 살게 됐는데요. 오늘은 전 남편과 이혼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의 기막힌 반전 사연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꿈이 간호사여서 고등학교 때 이미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부모님이 학원비와 독서실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대학을 갈 수 있었네요. 그래서 목표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덕에 졸업 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병원에 취직해서 꽤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제 일이 자랑스럽고 행복했는데 1년 동안 해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상 환자들도 많고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답니다. 연애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시간이 나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살았네요. 이렇게 가다간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과감하게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에 들어가 일하게 됐는데 정말이지 몸이 날아갈 정도로 편하고 쉽더라고요. 물론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는 일이 없으니 월급은 그만큼 적게 받았어요. 돈 욕심보다 제 몸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서인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병원에서 주 5일만 일했더니 주말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변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혼자 시간을 재밌게 보내려고 해봤는데 제 성격이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해 밖으로 다니는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운동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실내 골프 연습장에 혼자 가보게 됐어요. 그 골프채를 잡는 법도 몰랐지만 그냥 인터넷을 보고 연구하고 연습하며 쳐봤더니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었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운동도 제법 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실내 골프를 취미로 점찍어뒀죠. 그러다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처럼 혼자 골프를 치러 왔는데 흥이 나지 않았는지 카운터에 혼자 온 손님을 알아보고 같이 게임을 하게 연결해달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골프장 알바생이 저에게 찾아와 같이 해볼 마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겨뤄보고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승낙을 해버렸답니다. 이윽고 키가 크고 멋진 제 또래 남자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저랑 게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치려고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말이죠. 어라? 이런 미인이 혼자 골프를 치고 계셨군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운이 좋다더니 그쪽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반가워요. 김치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전 이수미라고 해요.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바로요? 네, 그럽시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분 만에 골프를 시작했고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치승씨도 저만큼이나 승부욕이 있었는지 봐주는 거 하나 없이 있는 힘껏 치더라고요. 제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쳐본 것도 아니고 겨우 실내 골프장을 보름 다닌 게 전부인데 아슬아슬하게 치승씨에게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진 사람이 밥을 사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이겼으니까 저녁 사세요. 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치승씨랑 밥을 먹죠? 김칫국을 사발로 드시나 보네? 전 이만 가볼 테니까 알아서 돌아가세요. 단호하게 돌아섰더니 그가 다급하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음공 주셨네. 알았어요. 밥은 제가 살 테니까 같이 먹기만 해주세요. 네? 됐거든요? 길 비켜주시죠? 지금 게임에 져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치승씨는 외모로 봤을 때 꽤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게임에 져서 화가 조금 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고 서 있다가 밥이나 한번 같이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비싼 참치집으로 안내하더라고요. 1인당 9만 원짜리 스페셜로 주문을 했답니다. 아니 치승씨,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이렇게 비싼 걸 사줘요? 처음이고 오래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미씨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습니다. 골프 게임 하는 내내 수미씨랑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슬쩍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일단 눈앞에 있는 참치회를 냠냠쩝쩝 실컷 먹었네요. 그리고서 헤어지게 됐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을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찔러보기 식일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에 가면 괜히 마주칠까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 끈기가 있는 건지 아님 제가 진짜로 좋은 건지 한 달이 지나도 전화와 카톡을 끊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열리는 바람에 치승씨의 연락을 받아줬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승씨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지, 골프 연습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지, 만날 방법이 없으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대요. 치승씨는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공주 대접을 하며 구애를 해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그만 굽신거리고 공주 대우를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귀어보겠다고 대답해줬죠. 그렇게 저는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이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꽤 잘나가는 사업체의 오너였다네요. 공대를 나와서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 무작정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사업장에 가봤더니 직원이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능력 있고 잘난 남자가 제 남자친구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고마웠답니다. 저희는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6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이 이어졌답니다. 서로 결혼은 빨리 하고 싶지 않아서 연애를 질리도록 하고 결혼하자고 입을 맞춘 덕이었죠.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하도 결혼을 보채는 바람에 제 나이 34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시자 노릇을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손주를 빨리 보시길 바라셨습니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건강하게 낳았으면 좋겠다며 부채질을 하셨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었는데 제 나이를 따져보니 너무 많이 미뤄도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40살 넘은 친한 간호사 언니가 출산을 했는데 애는 무조건 젊을 때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병 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날짜를 맞춰가며 아이 갖기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달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생기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검사를 받고 오라며 병원에 예약을 잡으셨어요. 한약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건 분명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원인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며칠 뒤 남편과 병원에 가서 임신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건강하다며 임신은 충분하다고 진단을 내리셨답니다.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난 또 새애기 네가 불임이면 어쩌나 싶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건강하다니 기다려보면 곧 손주를 보겠구나. 어머님, 기대를 버리고 계세요.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분명 예쁜 아이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 그럼 네 말 믿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림마. 내가 괜히 떠들어서 임신이 안 된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용해지셨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해가 바뀌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리지 못하자 거의 저를 한심하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임신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는데
저를 마주보는 눈빛에는 많은 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저도 아이가 예전보다 더 간절해져서 그이에게 자연 임신이 안 되니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억지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겠냐며 때를 기다리자고 번번이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노력해보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계획하기로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제 등을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러나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여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수미 맞지? 진솔여고 이수미. 아, 네, 맞는데 누구... 어머, 너 나 몰라보는구나. 하긴 내가 얼굴을 좀 고쳤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나야 나, 김정미. 네 짝꿍이었던 김정미라고. 그 이름을 듣자 절친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인 예쁜 여자와는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정미야? 너무 많이 변해서 전혀 못 알아보겠어. 네가 말을 걸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겠다.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못생긴 얼굴이 콤플렉스여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동시에 성형했지. 그런데 살면서 3번 정도 더 했어. 여러 번 튜닝했더니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축하한다. 예뻐져서 보기 좋다. 아, 물론 그때도 예쁘고 매력 있었어, 정미야. 치, 빈말하기는. 수미야, 우리 일단 연락처 먼저 교환하자.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고 다음에 꼭 보자. 그래, 정미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보자. 저희는 버스 안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며칠 뒤 토요일에 재회했답니다. 다시 만난 정미는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성형을 많이 하면 티가 나야 하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예뻤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정미, 너 진짜 예뻐졌다. 여기서 제대로 보니까 엄청 미인인걸? 기집애, 고맙다. 그래봤자 이수미보단 아래지. 난 아직도 고등학교 다닐 때 네가 인기 제일 많았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아. 남자애들 대부분이 널 좋아했었잖아.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1등이었고. 그런데 여전히 예쁘네. 주름이 조금 생긴 것 빼고는 그대로야.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정미야, 너 결혼은 했어? 나는 작년에 했는데. 아니, 아직 싱글이야. 사귀는 사람도 없고. 많이 외롭다. 그 얼굴로 왜 혼자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가정 꾸려야지. 그러려고. 그런데 주변에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겉멋만 들고 허세만 넘쳐나는 놈들만 있어. 아,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하다. 그냥 작은 사업하고 있어. 법인 사업체. 우와, 정말? 너 대단한데? 야, 직업은 간호사에 남편은 사업가라. 이야, 듣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다. 부럽다, 기집애야.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하하호호 수다를 신나게 떨었는데 금세 날이 저물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친구 정미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오랫동안 못 본 만큼 할 말이 참 많았네요. 게다가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고 지내는 저였기에 시시콜콜 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정미야, 나 임신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어. 남편한테 인공수정하자고 했는데 내년까지 기다려보자고 하고 시어머니는 날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만 대하고 계셔.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으유, 기집애. 처녀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네. 난 애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내년이면 우리 40이야. 여자 나이 40이면 남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데 계속 이렇게 싱글로 지낼까봐 걱정이라고. 정민, 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자가 없어? 너 눈이 많이 높구나. 눈이 높다고? 뭐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전혀 아니야. 그냥 남자면 돼.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까? 우리 남편이 사업해서 발이 좀 넓거든. 괜찮은 총각 있는지 알아보라고 할게. 정말? 야, 그럼 나야 고맙지. 야, 그런데 그 전에
네 남편부터 만나보면 어떨까? 미리 눈도장 찍고 잘 부탁한다고 커피라도 한 잔 사게 말이야. 뭐, 안 될 이유가 있겠니? 알았어.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서 약속 잡아볼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친구 정미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만나보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아주 많다며 사진을 모아서 정미한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 정미를 만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게 됐답니다. 간단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농담 몇 마디 하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소개팅해줄 만한 총각들의 사진을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미 씨한테는 다 부족한 남자들인데 그래도 골라보세요. 저한테 부족하다뇨. 다들 사업가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개미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미 씨 미모가 출중하시니 여기 사진 속의 남자들한테 꿀리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그런데 제가 형부라고 불러야 해요? 아님 치승씨라고 성함을 불러야 해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주세요. 네, 치승씨. 사진 보아하니 치승씨만한 멋진 남자가 없네요. 수미 이 기집애는 운도 좋네요. 소개팅은 치승씨가 본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해주세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안다잖아요. 외모는 크게 보지 않으니까 성품 좋은 남자로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저와 정미는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속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제 남편이 제일 낫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인물은 네 남편이 제일 낫다. 너 어떻게 저런 멋진 남자를 꼬신 거니? 아니지. 인기쟁이 이수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부럽다 기집애야. 부럽긴 뭐가 부럽냐?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빨리 너한테 애인이 생겨서 더블 데이트하면 좋겠다. 나도 그래. 꼭 더블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소개팅을 주선했고 정미와 사업가 남자의 만남이 성사됐답니다. 저는 그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다며 잘되면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미 이 기집애가 그 사업가와 사귀기 시작했다며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나도 이제 솔로 탈출이다. 그 남자랑 아주 잘 만나고 있어. 어머, 정말 잘 됐다. 그 남자 몇 살이야? 하는 일은 사업가라 했나? 사업가 맞고 나이는 41살이래. 내 남편이랑 동갑이었구나. 생긴 건 어때? 그러지 말고 사진 좀 보여줘. 아직 사진까지는 찍는 사이는 아니야. 알아가는 단계라고. 그래도 느낌은 좋아. 아마 결혼까지 갈 것 같단 말이지. 어머머, 이 기집애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구나. 정미야, 너 그 남자랑 잘 되면 나한테 선물해야 한다. 알지? 그럼 당연하지. 엄청 큰 선물 할 테니까 기대해. 다행히 정미가 남편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인연이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말에 덩달아 기뻤습니다. 한편 남편은 사업이 바빠졌다며 한 달 내내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 몇 군데가 끊겼다며 그걸 보충하려고 여러 업체들 사장을 만나 대접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주말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시간을 보냈네요.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은 잠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마땅치 못한 눈으로 보시고 말을 아끼셨답니다. 차라리 임신하라고 보채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고 민망했어요. 그 눈초리와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구를 생각해 남편에게 인공수정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인공수정 하자.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요즘 우리 부부관계도 뜸해진 거 알아? 거의 2달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일이 바쁘다고 늘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잤잖아. 노력도 제대로 안 하는데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인공수정 해보자. 난 그렇게 해서 아이 갖고 싶지 않은데.
부부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인공이라는 단어를 봐. 이질감 느껴지지 않아? 난 아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단 말이야. 이제 그만 내 말 들어줘. 나 더는 못 기다려. 알았어.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인공수정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다며 지난 5년 동안 임신되지 않았던 것보다 실망하지 않을 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그이가 일 때문에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바쁜 걸 어떡하느냐며 핑계를 대는데 제 눈에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에 친구 정미를 만나 하소연을 늘어놨습니다. 제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준 정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며 위로를 해주더군요. 수미, 네가 많이 힘들겠다. 그놈의 임신이 뭔지. 마음고생 그만해, 기집애야. 이제 곧 그 고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내 애를 대신 낳아주기라도 하려고? 네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모르나 본데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니까. 제가 푸념의 말을 했더니 카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길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저희와 마주치게 됐어요.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일하다 말고 어쩐 일이야? 여기서 약속이 있어서 잠깐 앉아도 될까? 정미씨, 실례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치승씨. 그이는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다며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남편의 커피를 사려고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고 잠시 서 있었는데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구 정미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고 있더군요. 너무 당황한 저는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사지가 떨려왔지만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사이인지 바로 알아야 해서 남편의 커피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야? 테이블 밑으로 왜 손을 잡고 있냐고? 그러자 정미가 대답하더군요. 어머, 들켰네? 아이고, 어쩜 좋아. 자기야, 우리 걸려버렸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미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오늘 우리 사이 말하려고 온 거잖아. 벌써 걸렸으니 말하기 쉬워지겠네. 뭐라고? 지금 두 사람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바람 피우는 걸 광고하겠다고? 당신 나를 등신으로 아는 거야? 여보, 흥분하지 말고 앉아. 앉아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저는 기가 막혀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남편 얼굴과 정미 면상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 당신 나랑 연애 6년, 결혼 5년, 합쳐서 11년이라고. 그런데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김정미, 너는 친구라는 년이 내 남편을 꼬시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잠시 후 얼굴에 묻은 커피를 닦아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년이나 살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지. 야,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이렇게 예쁜 정미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 이런 미인을 다른 놈한테 소개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내가 이 여자 차지했어. 그이는 정미에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미에게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였냐고 물었더니 그 더러운 입으로 대답했죠. 수미야, 너 기억 안 나? 너 고등학교 때 박민식이랑 사귀었었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말이야. 내가 그때 너라는 년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해왔는지 알아? 내 걸 빼앗은 년한테 똑같이 남자 빼앗은 거야. 난 받은 건 꼭 돌려주는 사람이거든. 고2 때 한반이었던 박민식? 난 네가 걔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내가 걔랑 사귀었다고 이 미친 짓을 벌인 거라고? 너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난 오랫동안 힘들었어. 내가 성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너 때문이었어.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의 모든 관심을 차지하는 네가 꼴보기 싫었다고. 뭐 어쨌든 나도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잠시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 뱃속에는 치승 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 벌써 4주나 됐다더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이라뇨. 전 그 말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곤조곤 말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이혼해야지. 여보, 괜히 소송하지 마. 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 테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헤어지자. 뭐? 고작 한다는 말이 위자료야?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아예 없는 거야? 여보, 원래 사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게 나한테 왜 정미를 소개했어? 난 정미 처음 본 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고. 이 모든 건 당신이 시작한 거니까 조용히 받아들여. 여전히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갈기고 정미의 면상도 사정없이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야, 위자료 준다는데 왜 손 찍어물 해? 야, 그리고 나만 때리면 되지 왜 임산부를 때리고 지랄이야? 이거 아주 무식한 년이 따로 없구만. 당신 친정에 가 있어. 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소송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저는 남편에게 맞은 게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년놈이 팔짱을 끼고 나가는 걸 바닥에 쓰러진 채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카페 손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고 친정에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나가시려고 했는데 엄마와 제가 겨우 말려서 큰 일을 막았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퀵으로 남편에게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야, 수미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너 이렇게 싸워봐야 끼키야 3억밖에 못 받아.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고. 3배 넘는 돈 줄 테니까 그냥 합의로 가자. 그 이의 말을 들어보니 어차피 소송으로 가봐야 복수가 되는 게 아니었으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10억의 큰 돈을 받고 훗날 복수를 계획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복수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10억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뒤 다시 홀로 서게 됐어요.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병원도 옮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직 복수를 하지 못했으니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 보니 화가 난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군요. 입맛도 돌아와서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9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더군요. 바로 복수의 기회 말이죠. 제가 옮긴 병원이 산부인과였는데 산모 중 하나가 남편의 상간녀인 친구 김정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미에게 저라는 걸 들키지 않았어요. 정미가 낳은 아들이 신생아실에 있었는데 아기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밝힐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산모인 정미와 아기가 있는 병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구경했는데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상간녀의 아이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예뻐 보였을 겁니다. 며칠 동안 몰래 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제 때가 왔다고 느껴져서 복수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답니다. 세 사람과 아이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더니 저를 주목하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저는 마스크를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어머님, 여보, 그리고 정미야, 오랜만이야. 제 얼굴을 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고 상간녀인 정미는 피식하고 비웃더군요. 수미야, 너 여기서 일했구나. 너도 참 강심장이다. 내가 이 병원에서 네 전남편 아기를 낳았는데 계속 있고 싶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병실에 와서 얼굴 까고 뭐 하자는 거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할 말 있지. 정미야, 너 참 당당하다. 그런데 곧 너의 재수없는 그 표정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얼굴로 바뀔 거야. 뭐라고? 지 남편 간수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여서 큰 소리야? 정미가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말리더군요. 예, 산모가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 처녀는 내가 쫓아낼 테니 넌 모유 수유나 하거라. 애기한테 좋은 모유를 주려면 나쁜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더니 저를 향해 뺨을 날리려고 손을 날렸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아직 제 말 듣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꺼내는 히든카드 보시면 제가 아닌 저 상견녀의 뺨을 날릴걸요? 인연이 뭐라는 거야? 너 왜 우리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야?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으면 닥치고 살아야지. 그리고 우릴 봤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잖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자 차트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거야? 이제부터 말해볼게요. 정미야, 너 예전에 나랑 헌혈했던 거 기억나? 우리 둘이 놀다가 길거리에서 헌혈하라고 홍보하길래 들어가서 피 뽑고 나왔잖아. 그때 네 혈액형이 O형이라고 했지. 네 남편도 O형인데 재밌다. 네 아들은 B형이야. 제가 희죽거리며 혈액형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야? O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냐? 라며 묻더군요. 그래서 설명해줬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긴 해요. 봄베이 O형이라는 혈액을 가졌으면 B형을 낳을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혈액을 가진 사람은 0.4%예요. 희귀 혈액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나 저 상간녀는 평범한 O형이에요. 고로 B형 자녀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다른 놈의 자식을 낳았을 리 없다고.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네. 어머님, 남의 핏줄 데려다 키우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보시던가요. 어차피 어머님 분자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저 간호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자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상간녀는 눈깔이 뒤집혀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려나!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아들은 분명히 치승씨 아들이야. 네가 지금 복수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겠니? 그렇게 되면 난 간호사 옷을 벗어야 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 빌어먹을 년, 한마디만 더 해봐. 그 입 찢어버릴 테니까. 바람나 결혼한 년이 또 바람을 피워서 딴 놈 자식을 낳아버렸네? 닥치지 못해? 너 가만 안 둬? 상간녀가 제 뺨을 갈기려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먼저 상간녀의 뺨을 날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양뺨을 번갈아 가면서 갈겨대더군요. 두 모자는 제 말을 믿고 상간녀를 응징했답니다. 인연이 임신했다 해서 내 아들 이혼시키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감히 딴 놈의 자식을 낳아? 이거 사기 결혼이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 호통에 이어 전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야 김정미, 난 너 때문에 수미한테 10억 주고 이혼했어.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이혼했다고. 그런데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이 쓰레기년아, 너 같은 년은 더 쳐맞아야 해. 두 모자는 계속해서 상간녀를 개패듯이 패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깔깔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인 친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진 모르지만 제 복수의 시작이 됐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모자는 병원에서 제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더군요. 제가 일부러 동료 간호사에게 알려주라고 귀뜸을 해줬답니다.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가 살가운 말투로 말을 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우리 새애기 수미야. 너 아니었으면 깜빡 속고 넘어갔을 거다. 너무 고맙다. 너 오늘 이렇게 한 거 아직 치승이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럼 너희 둘이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치승아, 얼른 수미한테 사과부터 해라. 남편은 예전에 저를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이제야 상간녀에게 꽂혔던 사랑의 화살이 뽑힌 모양이었죠.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 잡년한테 홀려버려서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미안해. 수미야,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사실 당신하고 이혼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 게다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여러 날을 힘들게 보냈다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되찾고 싶었나 봅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희죽거리며 대답해줬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꿇어. 어머님도 같이 꿇으세요. 그리고 빌어보세요. 제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죄해보라고요. 못하시겠으면 그냥 나가세요. 새애기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그래, 이제 내 아들을 거둬줄 사람은 너뿐이니까 내가 무릎 꿇으마. 치승아, 얼른 꿇어라. 그러자 전 남편은 군소리하지 않고 무릎을 꿇더군요. 이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걸 보니 진심으로 절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1년 전에 받았어야 하는 사과를 이제야 받게 되니 승리의 쾌감이 들었습니다. 두 모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다시 한 가족이 돼보자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저를 잊지 못한 게 진심이라며 꼭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답 대신 양손을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번갈아 가면서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제 손이 시뻘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겨버렸죠.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화가 풀렸느냐며 그럼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더군요. 이에 저는 정신 차리라고 베란다에 있던 호스에 물을 들고 가져와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꺼져, 이 개같은 짐승들아. 바람 피우고 떳떳하게 이혼하자고 한 이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내가 당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 합치자고. 내가 돌았냐? 너 같은 쓰레기를 다시 받아주게? 그리고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곧바로 등 돌려버리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때 저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 말종의 짐승이니 제대로 응징 받으세요. 거실 바닥에 물바다가 되자 두 모자는 주랭랑을 치며 현관을 나서더군요.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 시어머니까지 시원하게 응징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게 진짜 복수였죠. 상간녀인 김정민은 남의 자식을 낳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물어주고 말이죠. 가진 돈이 얼마 있지 않아서 거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네요. 그래서 정민은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안의 망신이라며 외면당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고 정미가 부끄러웠는지 내쫓았다네요. 이에 정민은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제 가슴을 찢어 발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됐죠. 다음으로 전 남편은 그새 다른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앞두게 됐답니다. 정말 대단한 놈이긴 합니다만 결혼 상대자가 만만치 않은 여자였어요. 돌싱인 의사였는데 결혼 조건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결혼 상대자에게 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대요. 알고 보니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한테 걸린 거였죠. 이후 남편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돈을 빼돌리는 짓을 하기도 했고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해서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다른 거래처 사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하자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했고 횡령과 뇌물 수수를 밝혀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고 회사는 공중분해가 돼 증발하고 말았어요. 한편 며느리도 잃고 손자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는 가진 돈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홀로 지낼 곳으로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폐지를 주워 다니며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답니다. 저를 엿먹인 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개박살, 아니 초전박살이 나고 말았네요. 이 정도면 제 복수가 제대로 성공한 거 맞죠? 저는 이듬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남자 간호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 연애한다고 사랑이 깊지 않다는 걸 전 남편을 보고 알았으니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저와 지금의 남편은 일하는 병원이 같아서 같이 일을 했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을 피울래야 절대 피울 수 없는 조건이었죠. 물론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 결혼을 결정하긴 했답니다. 신혼을 석 달 정도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저는 임신 5주차예요. 왜 아이가 이제야 생겼는지 알 것도 같아요. 하늘이 전 남편과 인연이 아니어서 내려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으며 앞으로의 제 인생은 계속 행복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아팠던 순간과 통쾌한 복수전까지 모두 써봤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깃들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